시청자 여러분, 요즘 이재명 정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임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집안 싸움이 나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유시민이니 김어준이니 하는 야당의 거물급 스피커들이 일제히 나와서 자기네 대통령을 향해 무차별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는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 당을 제멋대로 흔든다면서 대놓고 경고를 날렸고 그 지지자들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정치를 평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 배치도 없는 장외 세력들이 감히 대통령 위에 상왕처럼 군림하면서 정당 정치와 나라 살림까지 지들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친노 친문 원조 세력하고 지금 권력을 잡은 신주류 사이에 추악한 밥그릇 싸움이 터진 겁니다. 오죽하면 진보 진영 내부 인사들조차도 고개를 저으면서 저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독재 시절 피해의식과 음모론에 갇혀서 아군까지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음모론으로 편가르기나 하면서 싸움질만 일삼는 이 미성숙한 좌파들의 민낯, 오늘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 네. 오늘 이제 방송이 공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사실 진화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었는데 네. 오늘 저녁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녹화본이 이제 공개가 되면 네. 그 안에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장 방청을 간 사람들이 이제 뭐 이미 후기며 얘기들이 좀 기록 나오고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왜 유시민 그 작가가 노무현재단까지 나오면서 네. 이렇게 다시 논평에 뛰어들게 됐느냐 본인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 전원이기 때문에 네. 대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나는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곳으로 나는 대통령이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를 좀 경고하기 위해서 여기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거는 맞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은 본다고 했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조 털레유 라면서 하바리 언어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전에도 유시민 작가가 배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예. 그냥 뭐 막 돌아다니는 용어가 아니고 배우가 있을 맞아요. 것이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전략적인 배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날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조 톨레유 같은 언어들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네. 모두가 의심하면서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했던 그분이 바로 배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본 게 아니니까. 그분이라고 아마 지칭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원들은 증축을 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 서로 좀 생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촉법 평론가들이 난립하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말들 문조 톨레이 같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배우는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대통령이 좀 증축하자고 그랬는데 당에서 아예 그냥 검찰개혁 이런 건 재건축하자고 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 네. 제가 뭐 모릅니다. 뭔 얘기인지. 예. 근데 이제 이런저런 뭐 저도 주워들은 네. 이게 뭐 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잘 보면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결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배후론. 그래서 사실 문조 털레유가 이제 멸칭이다 막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문조 털레유는 멸칭인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뭐 털은 그렇다 치는데 얼굴에는 수염이 나서 털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털은 바꿔서 아까 어레유. 뭐 어로 바꾸자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게 뭐 멸칭이 됩니까? 성이랑 이름의 따서 한 거니까. 이름의 네. 한 글자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해서 뭔가 상대를 하나로 묶고 그러면서 그 하나로 묶은 상대를 반대하는 어떤 요런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배후, 조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사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무슨 뭐 작전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전 세력이에요. 서영조 소장님 같은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고 그다음에 뭐 그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또 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것 같은 뭐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유튜브들이 광고를 받고 있다. 이 얘기 주장해가지고 이것도 그렇지. 웃겼던 상황 된 거 아닙니까? 다 이게 무슨 배우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여기에 마지막 그 퍼즐을 유시민 전 장관이 그 배우가 대통령이다 그 얘기한 것 같고 사실상 그렇게 직접 얘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 재건축이랑 뭐 이 증축 뭐냐면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지층을 늘리는 건 좋다.
지지층을 늘리는 거 좋은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집을 좀 늘려서 증축을 하라는 얘기였는데 이거 완전히 밭을 다 갈아엎고 있는 것 같다. 자기 지지층이 상처 입었다는 얘기를 하는 기존 거죠. 지지층, 코어층이 네, 상처 그렇죠. 입었다 이런 얘기. 그것도 하던 얘기죠. 코어 지지층이 상처 입었다. 그리고 이 갈아엎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건데 그 재개발을 하는데 용역이 온다. 용역들이 와가지고 나가라 이런 거 하잖아요. 퇴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뭐냐? 그게 평론가, 그냥 이 작전 세력과 광고를 받고 그다음에 배우와 조직을 갖고 있는 평론가, 즉 서영조 소장님 같은 사람들이 용역 출연료나 맞지 뭐 다른 거 안 맞아. 용역 평론가다. 그리고 용역 평론가와 함께 광고 좀 돌아다니는 주세요. 세상 물정 모르는 촉법 평론가가 있는 거다. 이제 이 구도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거구나. 이 얘기가 그 맥락이 그거네. 이해되지 않았던 인사, 지연되는 검찰 개혁, 네. 서울시장 후보 선택, 평택 공천 이런 것이 결국엔 그분의 의중이라고 본다. 이거 이제 아마 대통령을 지목한 것 같고 말씀하신 용역 평론가가 있었다면 용역 평론가들, 촉법 평론가들이 난립하면서 이 사달이 났지만 최종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정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코어 지지층이 철거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 철거민까지 어디를 나와요? 가냐는 얘기야. 아, 철거민이란 단어까지 나왔대요. 아니, 그러니까 좀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지금 용역이 와서 쫓겨나는. 예, 재건축하자는 얘기처럼 같잖아요. 그럼 원래 증축을 하면 원래 사는 사람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할 거면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분들 왜 이렇게 피해 의식에 많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음모론 너무 좋아하시고 음모론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상대는 어마어마한 거학이 있고 그림자 정부 같은 게 있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늘 뭐 모든 권력들 언론 뭐 공권력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처럼 네. 지고지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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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선이고. 그러니까 그거 아, 인생 역정이 그래요. 독재 타도, 뭐 국가보안법 폐지, 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검찰 개혁 이렇게 슬로건 정치를 쭉 몇십 년을 하던 분들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딱 관통을 해요. 17대 국회 때 국가보안법 폐지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것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안도 없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정치에 쭉 젊을 때부터 해오던 것이 그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본인 진영의 대통령조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틀에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 철거될 것 같아.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기제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극입니다. 맞아요. 비극. 이제 뭐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유시민 작가의 그 전체적인 그 발언의 기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라. 내가 이 시대의 현자다. 어디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떠드나. 내가 이제 영을 세워줄게 하면서 내가 짠 하고 나와서 한번 읊어준 거예요. 저는 이 데스베이다에서 출연하는 그 발언을 미리 받아본 것 중에 눈에 띄었던 게 독단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식이에요. 독단적 결정. 그러면은 독단이란 말은 독재와 거의 수렴되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위험하죠. 네. 두 번째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너무 길게 보니까 결국에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지지층 놓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 유시민 작가가 뭐 촉법 얘기하고 이런데 그거는 뭐 피의식 같고요. 촉법 평론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피의식 같고요. 네. 어른이 됐는데 못 참아요. 네. 굉장히 유치해요. 어른이라는 것은 웬만하게 그냥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고 좀 욕하더라도 그래 욕할 만하지. 본인도 욕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비판 지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도를 안 넘는다면.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독단적이고 뭐 저 편들 우리 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대통령까지 흔들어야 돼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조언하고 지적을 해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실력 행사를 통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1년 23일밖에 안 된 대통령을 흔들어서 끌어내리겠다는 정도의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그랬고 그 정청래 대표를 플레이어로 내세워서 지지와 않겠다고 유시민 작가가 참전합니다. 김어준 씨 흔들어대죠. 예를 들면 코어가 빠졌다. 네. 무슨 코어가 빠져요? 그러니까 코어라는 게 김어준의 코어와 유시민의 코어가 빠졌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코어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근거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흔드는 게 과연 본인들의 비판보다 더 중요한 건지
대통령 흔든다는 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들이 이 같은 갈등을 유발함으로 집권 여당이 흔들린다는 건 몰라요? 네. 그리고 진보 세력이 분열해서 결국에는 재집권하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코어층 기분 좋게 하려고 정말 이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조금만 더 네네네네. 붙이면은 유시민 전 장관이 자기가 비평 활동을 하겠다라고 노무현 재단과의 어떤 그 직책을 노무현 재단에서 직책을 버리고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비평한다 이런 스탠스에서 나온 첫 메시지인데 저는 이거는 그냥 비평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시민 전 장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 내고 좋은 말씀하고 지금까지 방송 나와서 이제 좋은 평론했다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실 이분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한때는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됐고 네. 그다음에 뭐 당도 창당하고 후보로도 나갔고 경기도지사 후보 나갔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무소속으로 대구에서도 나갔고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문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렇게 딱지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ABC도 그렇고 촉복평론가, 용역평론가 이제 여기서는 웃지만 네. 이제 그 유시민 전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누구 그렇죠, 나오면 맞아. 촉법이가 나왔다. 누구 그래서 나오면 이제 뭐 용역이야. 나왔다. 나는 촉법은 아니죠. 용역이라고. 네, 용역이라는데. 네, 근데 요런 얘기를 괜찮네. 요런 얘기를 쭉 하면 그게 네. 그 지지층 유시민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지지층한테는 큰 힘이 돼요.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똑같이 원래 그 원조가 어디냐면 트럼프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힐러리한테 원리가 없네. 부정직한 힐러리, 네. 그다음에 바이든한테 크리피 바이든, 끔찍한 바이든 그 딱지를 계속 붙인 다음에 정부의 그 당시 민주당 정부의 딥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딥스테이트가 지금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방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고 내 행동으로 그걸 알아들어라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펴잖아요. 이게 똑같은 전술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비평이라고 하는데 비평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를 뭐 좋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비평이 아니고 정치죠.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이밍하고 이렇게 라벨링하는 거는 잘해. 진짜 잘하는 거 저희도 같고. 재래식 언론이 됐거든요 이제. 아, 원래 이제 맞아요. 뭐 기존 기성 언론, 레거시 레거시 미디어 언론, 이렇게 네.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재래식 언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예를 들어 진영 싸움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가인 거죠. 지휘관인 거고. 근데 뭐 긍정적인 측면이 전 하나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에는 대통령 비판하면서도 돌아서 말 바꾸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한 거 아니에요. 힘 빼고. 근데 이젠 좀 대놓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시원하다. 그러니까 시원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명료하다. 예, 거짓되지 않고 차라리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 그럼 대통령 이제 비판하겠다. 이거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그냥 전에도 얘기하면 되는데 전에는 다 대통령을 위한 거고 대통령이 진심은 사실 이건데 뭐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고 그렇게 자꾸 꼬아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좀 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명확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판의 기본은 본인이 서 있는 입장을 객관화한 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유시민 씨가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나? 지금도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 네. 언론에. 그것을 네이밍을 하는데 슬로건을 딱 붙이는 게 뭐 기존 언론, 뭐 레거시 미디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재래식 미디어 이 얘기는 안 좋잖아요. 상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뭐 반대는 뭐 수세식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재래식 언론이 정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그러면 싸움이 돼. 그러니까 건전한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딱 이게 걸러지고 대신에 안쪽에 있는 본인하고 생각 비슷한 사람 열광을 해. 그렇죠. 이 정치를 몇십 년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끝은 어떻게 되냐면 타협이 안 돼요. 타협과 합의 이게 필요한 건데 여당이니까 그럼 뭐 하자는 거고 여당끼리 여당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얘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면 네. 유시민, 김어준 이 두 분 그다음에 정청래 그 전 대표까지 묶어서 조국 대표까지는 저는 여기 참전 안 했으니까 뭐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세 분이 지금 주축이 돼서 대통령 흔들고 있어요. 저는 계속 대통령 얘기하는 이유는 다 떨쳐놓고 참석 이름을 다 떼보죠. 이재명, 정청래, 뭐 김민석, 송영길, 김어준, 유시민 다 떼요. 그동안 봤을 때
우리 진보 진영 안에서의 빅스피커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흔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표가 다시 연임 도전하면서 이 구도가 대통령 흔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 흔드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와 흔드는 건 다르다니까요. 비판하시라고요. 맞아요. 흔들지 않고 비판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흔들면서 비판하냐는 거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권력이 욕심이 나십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본인들의 의견을 충족시키지 못했나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정권 1년도 이제 안 지나는 정권을 흔들 정도의 그런 세력으로 본인들은 스스로를 자임하는 건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개인의 어떤 함수관계의 정치인 평가가 아니라 구도 속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위는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갖고 가는 건데 네.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지적하는 거지 무슨 촉법이네 뭐네 뭐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자, 하여튼 오늘 저녁이 지나면 아마 주말 내내 네. 또 지난번에 그 ABC 때처럼 주말 내내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돌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네. 가장 많습니다. 오늘의 가장 화제에 이어서 결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좀 혹시 취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예고 기사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주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혹시 뭐 이야기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스베이다의 실제 실방 갔던 사람들이 벌써 뭐 소위 말해서 그 원래 이제 뭐 게시판이나 이런 예, 데 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최근에 어떤 그 본인이 노무현재단 이사 그만두고 예. 뭐 이런 향후 행보를 본인이 먼저 예고를 했잖아요. 비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 노무현재단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먼저 내려놓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성철 밝혔죠. 소장 반론 뭐 주 3회씩 매부쇼 나온다느니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예고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으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예. 느낌은. 아 메시지를 더 세게 낼 것이다. 네. 예, 예. 근데 다만 저는 약간 유시민 작가의 그 패턴이 있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이런 중요할 때 지난번에 조국혁신당 합당 때도 예. 그렇고 주요 국면마다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3차전이에요. 조국혁신당 그 합당 만약에 발표한 날 있잖아요. 예. 1월 22일인가? 예. 예. 정청래 대표가 발표하고 때? 이제 예, 예. 그때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 예. 발표하고 예, 바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민주정 내부에 예.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사의장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휴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공방전 하지 말자. 좀 캄다운이 됐다. 예, 그리고 약간 쿨다운 시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출격해서 뉴스공장 나와서 이제 하신 말씀이 결국은 합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ABC론을 거기서 설파를 먼저 했어요. 근데 한번 MC로는 아마 매부쇼였던 것 같은데. 근데 ABC라고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예, 예. 사실 그때도 그 말을 한 거였어요. 예, 예. 예, 보안 사건 얘기 꺼내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합당은 무산됐잖아요.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산됐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때 1패를 한 거예요. 본인 합당시키고 싶어서 희망 사항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의 희망대로 안 펼쳐졌죠. 예. 예, 그리고 2차전이 이번에 이제 평택을 되죠. 예, 심지어 사전선거 바로 전날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전선거 전날 나와서 제가 방송을 좀 들어봤는데 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이번에 상대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그렇게 말했던 국힘제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예, 사전선거 바로 전날인데 민주당 내부 얘기만 엄청 하더라고. 그것도 거의 내부 폭격을 엄청 세게 했어요. 예, 사실 그거 했는데 조국 대표 떨어졌죠. 평택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2패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주요 국면에 딱 크리티컬 포인트에 본인이 원포인트로 나오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럼 지금이 사실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에 있다고 예, 판단한다? 정청래 대표가 예. 지금 어제 패북 몇 예, 개 올렸습니까? 예, 뭐 저 전면 폐지 아니야 보안사건 어제 전면 폐지 많이 올렸더라고요. 예, 뭐 9개 정도. 반야 심경 예, 어쩌고 저쩌고 이거 거의 선전포고 한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친명 의원들한테 이제 뭐 친명이라 뭐 칭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네. 돌려보니까 제가 뭐 없는 말 지어낼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 이제 코테이션 따드리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게 완전히 지금 당이 제정신이 아니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예, 의원들이 그 정도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완전히 정청래 전 음. 대표에 대해서 이 멘탈이 나간 거다. 이거는 정무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부안을 왜 빨리 안 내냐, 국회 뭐 혹시 떠넘기는 거 아니, 시간 끌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공격한 거예요. 표적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제는 네네. 대통령이 맞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명 의원들이 그 말도 하고 하길래 제가 딴 데 정치 때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요. 저한테 저는 민주당 아무 상관이 없잖아. 기자인데. 근데 저한테 갑자기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너네가 어딘데요? 민주당 임마. 저는 민주당을 말하고는 저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잘못했어. 기자입니다. 네, 저는 좌파 태극기예요. 좌파. 개그맨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네, 저는 좌파 태극기예요. 왜 앞단에 좌파만 합니까? 태극기인데. 저 한동훈 기사 썼어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자기들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집권 오늘로 보자. 1년 25일 됐네. 취임한 지 1년 23일. 1년 23일 된 대통령한테 여당 대표가 들이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를 떠나서. 이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엄했어요? 그 정도 사유가 아니면 여당 대표가 이게 들이받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볼 때.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야, 진짜 우리는 19% 윤석열한테도 고개 숙였다, 이 자식들아. 19%도. 윤석열 막 코스피 2200 하고 있고, 우린 뭐가 되냐, 임마!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엔 고개 드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지, 다음에 또 숙일 거야. 또 숙인다고요? 네, 또 숙일. 순치된, 정말 아이고. 순치된 양 같은 존재들이야. 야, 참. 그런 진짜 한탄까지 나옵니다. 지금 정치권 분위기를 취재해 주셔가지고 네. 좀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또 이후에 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 나눌지 알면. 근데 저는 이게 예. 녹화 방송이고 예, 예. 2, 3일 사이에 굉장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음. 예를 들면 논리적인 그렇죠. 재료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아. 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보안 사건 관련해서 이미 이제 한 챕터가 넘어갔고, 좀 정리되는 뭐 분위기가 그 이후에 있으니까. 정청래 지금 뭐 이정주 기자가 얘기했지만 정청래 전 대표의 반응 같은 거는 약간 실기에 가까워요. 실기에 가깝고 네네. 뭐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쵸.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로 했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기반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반이 이제 수요일 날 그러니까 만남 이후에 판단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말의 성찬이라든지 센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공허해질 수 이런 생각이 또 굉장히 또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진짜 지금 여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뭘 위한 싸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그러니까 전선은 있는데 전선이 형성된 그 이유가 명분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상 기자들이 이제 많이들 선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노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김한선 대표를 빌리자면 이제 진보 정당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승리해 왔던 기존의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노선을 잘 지키고 강화할 것이냐, 혹은 중도 보수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운동장을 넓게 써 가지고 가는 그 전략을 갈 것이냐. 이 전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야. 지금 두 사람이 그 전략을 가지고 내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보안 수사권이었느냐?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김민석 총리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도 했어. 근데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그가 전선하는 게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거 시간 끌기 같은데? 시간 끌기, 작전, 꼼수 이런 말 쓰면서. 네. 그러면서 재헌절 전까지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뭔가 본인의 선명한 개혁 정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데 그 과정에서 정부를 깎아내리잖아요. 야, 정부 너네가 빨리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정부 너네가 그럼 빨리 완벽하게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요. 야, 그러면 근데 정부에서 할 말이 없느냐. 야, 니네가 민주당이 너네가 5월에 만들지 말라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정부랑 또 이 싸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여당 전당대회. 그렇죠.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 톤앤매너도 안 맞아. 일관되는 게 아닌 게 어느 날에 또 월드 클래스였다가 뭐 우리 대통령 너무 훌륭하시고 다시 또 90도 인사도 하고 할 건 다 하더니 들어서면 SNS에 가든 지금 즉시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가 두 개인가? 키보드 앞에 있을 때랑 마이크 앞에 있을 때랑? 누가 그걸 비유하더라고. 이게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잘 지내 학폭하는 가해자들. 선생님 우리 친해요. 어떻게 야 심수창에 약간 예전에 보셨던 네, 김성민 약간 그런 참교육 거. 하듯이 지금 그런 약간 굉장히 소시오패스적인 아니, 경향이 그리고 자막 하나 달아주세요. 개인 의견이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단어는 시설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까지 안 앞과 가는 뒤가 게 좋을 것 다르니까 같아요. 그렇게 비유하는 앞뒤가 다른 사람들 거구나. 있더라.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 한 2, 3주간 김어준과 유시민을 관련된 얘기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본인이 어용지식이 나겠다고 했었어요. 이거 굉장히 형용 모순의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정권과 나와의 어떤 일체도, 몰입도는 이 정도다라고 보여줬는데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냉정하고 차갑죠. 이재명 정부에. 그렇다고 뭐 저는 유시민 작가 반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면 그 부분 사람들이 그걸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좀 설명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게 뭡니까? 현상 구조적으로 보면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졌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도 졌다라고 판단한 건데 당 지도부는 졌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걸 졌다라고 하면 나한테 책임지라는 거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선거 결과가 표면적으로 나온 걸로 정청래 대표가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질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선거 결과가 지지층들이 탐탁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아, 이 결과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는 무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비워버렸다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전당대회를 들어가는데 보안수사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갤럽 조사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봤지만 이 보안수사권이 그런 지금 현안 이슈 중에 그렇게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게 높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그게. 왜냐하면 이것도 그 검찰 개혁과 이거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으로서 상당한 숙고가 있었고 그 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뭐 덧붙이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보고 얘기합시다. 네. 그냥 뭐 아직 말이 안 나왔으니까. 네, 네. 이분 원래 맞는 말씀도 많이 하고 틀린 말씀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튼 예. 또 섞어 있는 것도 잘 갈라서 봐야 되거든요. 예. 뭐 보면 다음 주에 되겠죠. 또 뜨거운 정치 뉴스 네. 아이템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달에도 유시민을 다루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왠지 될지 그럴 수 한번 있어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